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한 3일 전, 3일 전부터 하여튼 제가 이제 뭐 왼손 중량이 동일하게 200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죠? 200이 됐고요. 오늘 또 여전히 200을 차고 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그저께죠. 어제 올렸던 동영상이니까 그저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양손에 200 차고 있는데도 언더 상황도 경험해 봤고 오버 상황도 경험을 해 봤다. 그러니까 그래도 언더 상황에서 이제 운동을 조금 한 2시간 정도 조금 약간 언더인 것 같아서 운동을 많이 했더니만은 저녁에 오버가 조금 세져서 약간 불편하게 지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도 약간 불편하게 자고. 자, 근데 어제는 잘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틀 전에 그런 실수, 그러니까 언더 같아서 운동을 했더니만 좀 과하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운동하니까 오버가 된 거예요. 오버가 됐는데 내가 몸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힘이 들었다. 경험이 있었으니까. 제가 어제는 운동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저께보다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운동이라는 건 이제 좌우 비대칭, 그러니까 왼쪽 강화 운동이겠죠. 제가 오른손 잡이니까 왼쪽 강화 운동을 그저께는 막 2시간씩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꽉 했다기보다는 그냥 관심을 계속 갖고 했는데 어제는 이제 그 전날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 오버 현상이 풀렸으니까 이제 다시 오버를 세게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량을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그냥 팍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왼쪽 운동을 얘기합니다. 왼쪽 강화 운동을. 그러니까 4분의 1인지 5분의 1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제 특별히 왼쪽을 지나치게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그냥 신경을 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조금 신경을. 왠가하면 제가 50 몇 년을 오른손잡이로 살아왔으니까 균형이 맞다고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오른쪽으로 자꾸 넘어오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왼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전신 운동도 하면서 왼쪽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저녁에 약간 오버 현상이 느껴질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약간 오버 현상이 느껴지는 게 좀 안전한 구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너무 이래 몸이 편해버리면 약간 오른쪽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내 몸이 편하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그래서 또 왼쪽을 강화해 버리면 또 불편해져요. 오버가 점점 세지면 몸이 불편해서 자꾸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게 균형점 근처에서 유지한다라는 게, 이거 조금 경험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균형과 약간 왼쪽, 하여튼, 그쯤에서 유지해 보려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느꼈던 부분 또 말씀드릴게요. 물론 지금 여러분 상황과 제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출구 전략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 느낀 겁니다. 기립근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립근 문제는. 기립근 문제는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겠다. 한 짧게 잡아가 6개월,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막 운동을 세게 해서 기립근 문제를 한꺼번에 팍 바꾸겠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충격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충격이 꽤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 먹힘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먹힘 현상. 먹힘 현상 들어보셨나요? 먹힘 현상은 좁은 혈관에 피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면 자동차 길 위에 자동차가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사거리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런 데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그 좁은 구간에 너무 많은 차가 몰리면 못 빠져나가죠. 그죠? 그러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불편해진다, 이거. 약간 몸살기나, 뭐 하여튼 답답한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강화를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립근 운동은 제가 그랬죠. 그죠? 한 30분이나 40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세게 운동하고 가볍게 살살 돌려주는 게 안전하다. 자, 그렇게 해서 여전히 기립근 운동을 하고 있고요. 할 때마다 아, 필요하구나. 이거 필요하구나. 아, 내가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립근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옆구리 문제는 그렇게 생각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옆구리 문제는 그 다리 문제와 관련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래 소장, 그러니까 대장에서 소장으로 끌고 오는 보충 문제와 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옆구리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옆구리 문제는 기립근 문제보다는 좀 짧게 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갖고 제가 지금 뭐 그냥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양손에 이렇게 250g짜리 모래주머니 이렇게 좀 잡고 있고 제가 이게 뭐 그냥 이유가 있어서 잡고 있어요. 그냥 제가 양손에 200을 차고 있는데 제가 2주 전인가 그때 제가 양손에 한 110 정도를 찼다 이런 얘기 했던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량을 좀 올려보겠다 해서 뭐 250을 찼다가 다시 200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250을 찼다가 200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200을 차고 있거든요. 양손에. 근데 지금 이거는 250짜리 모래주머니예요. 그냥 이게 뭔가 하면 그 몸이 이렇게 이제 조정이 일어나고 균형이 이렇게 잡혀가니까 뭔가 상체에 피가 좀 부족하다. 이게 상하 비대칭적인 문제가 약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창자, 그리고 특히 또 하체 쪽으로 문제를 앓고 있고, 대장 쪽으로 문제를 오랫동안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피가 많이 내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면서 다시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이 위 상체 쪽의 혈관은 굉장히 좁아져 있고, 창자나 대장 혹은 하체 쪽, 이쪽은 혈관이 좀 커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또 그랬으면 제가 요즘 물병 운동에 자꾸 관심이 가게 된다. 물병을 자꾸 잡으면 몸이 더 편하다고 느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균형을 잡을 때, 저처럼 균형을 잡을 때는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드는 걸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기억을 하든가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의 동영상을 들어보시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물병 운동을 제가 요즘 자꾸 하고 싶어져요. 그냥 이거 오른쪽 왼쪽 특별히 구분 없이 이렇게 하고 싶어지고 또 가끔씩 이제 왼쪽이 좀 딸린다 이러면 저 왼손에만 물병 잡고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뛰고 허리 굽혀서 이렇게 또 팔꿈치 뒤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그걸로 마무리도 하고, 왜, 그 뒤로 이렇게 하는 거요. 그 기립근 운동이 돼요. 기립근 운동이 다양한 기립근 운동이 많아요. 그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누워서 왼쪽 등짝 누르는 것도 기립근 운동이고, 물병 잡고 왼손에 이렇게 잡고 앞에서 뭐 한 10번, 등 뒤로 10번 열고, 이것도 기립근 운동이 돼요. 또 창틀이나 이렇게 새 막대기, 새 봉을 잡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는 것도 기립근 운동이 되고, 뭐 가볍게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기립근 운동이 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병을 잡으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손에 뭘 잡고 있으면 이 상체, 그러니까 이건 상하 비대칭제예요. 우리가 그동안 왼손 왼발에 모래주머니 많이 차고 뭐 기립근 운동을 하고 이런 거는 좌우 비대칭적인 얘기야. 좌우. 우리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다리 쪽에 피가 많았다 이랬잖아요. 옆구리는 좀 달라요, 상황이. 옆구리는 상황이 골반에 의해서 약간 상황이 다른데,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라인에 피가 많고 왼손잡이는 왼쪽 라인에 피가 많으니까 이거는 그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피가 많으니까 왼쪽으로 좀 분산시켜 주자. 골고루 균등하게. 그러니까 좌우 비대칭적이에요. 그죠?
근데 상하 비대칭은 위아래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상하 비대칭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상하 비대칭 쪽으로 머리에서 피가 자꾸 빠지고 가슴에서 그 연세가 많으시면 가슴이 이렇게 말라가잖아요. 어깨가 말라가고 팔이 말라가고 얼굴이 말라가고 쪼그라들죠. 그죠? 예. 그게 상하 비대칭적인 요소. 물론 좌우 비대칭 요소에 의한 상하 비대칭 발생 현상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그냥 떨어졌다기보다는 좌우 비대칭이 심하니까 더 빨리 떨어졌다.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좌우 비대칭이 별로 없어도 결국은 상하 비대칭 요소가 이제 속도는 훨씬 느리겠죠. 훨씬 느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 100세가 다 됐는데도 밥도 잘 드시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고 뭐 활기도 넘치시고 이런 분들 진짜 계세요. 그 좌우 비대칭이 잘 맞는 거예요. 단지 이제 얼굴에 이런 이제 좀 찌그러드신 거 보면 상하 비대칭이 조금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일부러 그 동생들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좀 편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큰 차이는 없는데 그냥 좋으니까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냥 큰 차이가 없다기보다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 가만히 있을 때 뭐 TV 볼 때 이렇게 옆에 쭉 누워 있다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좋거든요. 뭐 좋은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몸도 좀 가벼워지고 개운해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상황하고 저 상황하고 다르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이렇게 나가 있으면 오른쪽 어깨에는 제가 균형은 맞지만은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는 자꾸 들어주려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왼팔 운동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오른팔보다 양팔로 같이 운동하다가도 왼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요.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세트 운동도 뭐 필요하다라면 한 번씩 하는데 그냥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뭐 하루에 한 두 번, 세 번, 적을 때는 한 번밖에 안 할 때도 있고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예전처럼 왼팔을 많이 운동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오른팔을 한 7, 8번 하면 왼팔 한 12번, 13번, 많게는 15번 요 정도. 예전에는 왼팔 운동을 뭐 19번, 24번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접어준다. 그, 이 균형이 너무 잘 맞는다 싶을 때, 그때 오른쪽 다리에 한 번씩 접어주고 싶더라고요. 자주 접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접어주는데, 그럴 때죠. 그럴 때. 그리고 발바닥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또 이 옆구리도 이렇게 걸으면서 한 번씩 관심을 가져봐요.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골반을 오른쪽으로 씩 밀어보기도 하고 왼쪽으로 씩 밀어. 균형이 맞는 상태니까 뭐 어디가 좋을까 하고 이렇게 탁 밀어보면 뭐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탁 밀어보면 트림이 휙 올라와요. 그럼 이거 오반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왼쪽이 세니까 오른쪽으로 밀으니까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 상황이 좀 다르네요. 저는 원래 왼쪽으로 밀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면 편하다는 거는 오바였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밀어서 편하면 저는 언더였다는 겁니다. 그죠? 저희 아내는 또 반대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 계속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 이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자는 이렇게 계속 쓰고 다니는 그냥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좀 머리가 혹시 지저분할 때 이래 그냥 숨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른 거는, 균형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이렇게 느껴봐야지. 그러니까 또 경험이 자꾸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균형 잡을 때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틀 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좀 줄였다. 그러니까
이틀 전보다는 균형 잡기가 훨씬 용이하더라. 몸도 더 편안해지더라.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살펴봅시다. 이 얘기는, 그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